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은 97주년 3.1절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됐는데요. 애국가 제창과 만세 삼창을 통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한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되새겼습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97주년 3.1절을 맞아 뉴욕과 뉴저지에서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대뉴욕지구 광복회 등의 한인단체 공동주최로 진행된 기념식엔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된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한 뉴욕 총영사가 대독한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든 국민들에게 애국심과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며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한 대응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97년 전 오늘 독립만세의 함성은 신분과 계층, 종교와 사상의 차이를 뛰어넘어 오직 독립을 향한 열망과 애국심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소녀의 슬픔이라고 외쳤던 유관순 열사의 애국심이 곧 3.1운동의 정신이었고 민족 대단결이 바로 3.1운동의 정신이었습니다. 뉴욕 평통 정재건 회장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께 감사를 표하고 뉴욕 한인사회도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된 뉴욕 한인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1운동의 중심에 섰던 선열들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힘을 합했듯이 새로운 이민 역사를 열어나가기 위해 우리 동포들도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로 미국 주류사회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더불어 사는 열린 한인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뉴저지 한인회도 한인회관에서 뉴저지 지역 정치인들과 한인 단체장들이 함께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박은림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난 극복을 위해 동참했던 모든 선조들처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미주 한인사회를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이 어려운 시기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3.1절 정신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한 몸 바친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는 만세 삼창이 2억만 리 뉴욕과 뉴저지에도 울려 퍼졌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오늘은 미 대선 경선의 승패를 가를 최대 분수령인 슈퍼 화요일입니다. 12개 주에서 일제히 경선이 실시됐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예상대로 선두를 크게 앞서는 모습입니다. 슈퍼 화요일에 걸린 대의원은 민주당 24.4%, 1,164명, 공화당은 24.1%, 595명에 달합니다. 이날 결과에 따라 판세가 뒤집힐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두를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힐러리는 12개 주 가운데 대의원이 252명인 텍사스주와 116명인 조지아주, 76명인 테네스주 등 9개 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은 자신의 기반인 버몬트주에서 압승이 예상되고 매사추세츠주에서도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소폭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11개 주 가운데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의 지역구인 텍사스주를 제외한 8개 주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의 대의원 수는 가장 많은 155명에 달하기 때문에 테드 크루즈 의원이 트럼프에 비해 경선 승리 지역은 적지만 대의원 확보 격차는 줄이고 양자 체제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가 민승기 회장 측 뉴욕 한인회에 지난 2년 6개월간의 회계 보고와 세금 보고 기록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민 회장 측이 거부할 시에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석주 역대 회장단 협의회 의장은 29일 전직 한인회장 13명의 명의로 민승기 측 변호사에게 회계 보고 및 회계 감사, 세금 보고 기록 공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민승기 측이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까지 관련 내용을 소상히 밝히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장은 이어 민승기 측이 지난 2년간 회계보고라고 발표한 것은 한 장짜리 수입 지출 내역이 전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총장실에서도 지난 2년간 뉴욕 한인회에 세금 보고 기록이 없다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맨하탄의 비영리단체 전문 회계사를 통해 회계감사와 세금 보고를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회계상 문제될 내용은 없고 퀵북 등을 통해 100% 확인이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브롱스 몬트피어 병원에서는 40대 한인 김성수 씨가 의문의 폭행 피해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다 되도록 수사 진척이 없는데요.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사건 해결을 위해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최윤희 공동회장은 2014년 10월 브롱스 몬트피어 병원 기계실에서 폭행을 당한 채 발견된 김성수 씨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1, 2차 항의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수사 진척이 되지 않고 있어 서명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서명 인원 10,000명을 목표로 한양마트 플러싱 매장에서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명 운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협회는 서명 완료 후 뉴욕주 검찰청과 브롱스 검찰청, 뉴욕시경과 몬트피어 병원 등의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김 씨는 몬트피어 병원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날카로운 둔기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현재까지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병원 측은 신고를 하지 않았고 김 씨의 부인이 신고를 하려 했지만 경찰 역시 병원 내부의 일이라는 이유로 신고 접수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은 1년 만에 수사를 재개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수사 진척은 없었습니다. 뉴욕 일환의 주말 한국 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3년째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학생 수 역시 감소했습니다. 특히 타민족 학생들의 감소도 눈에 띄었습니다. 29일 뉴욕 한국교육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할 지역인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 델라웨어주의 한국 학교가 3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169개 학교에서 올해는 157개로 12곳 줄었고 학생 수는 9,225명에서 8,796명으로 429명 감소했습니다. 학생 연령대별로는 초등학생이 지난해 4,378명에서 올해 4,067명으로 가장 많은 311명 감소했습니다. 유치원생은 117명이 줄었고 특히 타민족 학생 역시 715명에서 513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박희동 교육원장은 이와 같은 한국 학교 감소 추세를 운영비 지원 요건이 엄격해진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학교 운영비 지원 요건은 2015년 기준 주당 수업시간 2시간 이하, 학생 수 10명 이하로 엄격해졌습니다. 박 원장은 전체적인 학교 수가 조절돼 각 학교의 내실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북부 뉴저지주에서 수돗물 납중독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4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상당수가 납성분으로 된 수도관을 방치한 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29일 레코드지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상당수가 납성분으로 된 수도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럴 경우 수도관의 납이 물에 녹아 주민들이 오염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버겐카운티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유나이티드 워러는 전체 고객 약 20만 가구 가운데 5%에 해당하는 9,500가구에서 납성분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퍼세이크 카운티의 퍼세이크 밸리 워터는 고객의 20%가량이 납수도관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1940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일 경우 납성분으로 된 수도관을 여전히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식수가 납에 오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립음용수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환경보호청에 납성분 수도관을 구리나 플라스틱 수도관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무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납중독은 영유아에게 치명적이고 중독되면 학습장애나 이상행동, 지능지수 저하나 빈혈, 고혈압, 면역 결핍 같은 증세를 겪을 수 있습니다. 맨하튼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은 그 명성만큼 티켓도 비싸고 또 유명한 뮤지컬일수록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온라인에서 가짜 티켓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에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CBS는 최근 한 특수학교 교사인 20대 여성이 온라인 웹사이트 크레이그스 리스트에서 가짜 뮤지컬 티켓으로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여성은 크레이그스 리스트에서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인기 뮤지컬 해밀턴 티켓을 샀지만 가짜 티켓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뮤지컬을 관람하기 위해 8개월 전 티켓을 미리 구매했지만 티켓 판매 업체인 티켓마스터에 이벤트 코드 확인을 요청했다가 가짜 티켓임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같은 포스팅을 올린 용의자에게 티켓을 사겠다고 제의한 후 뉴욕시경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사법경관은 웨스트 168가 인근 브로드웨이에서 가짜 티켓 거래 현장을 덮쳐 용의자 29살 글렌 리처드슨을 체포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장당 $175에 샀던 뮤지컬 해밀턴 티켓은 1년 전 이미 매진됐고 현재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1,300까지 치솟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연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8.4%의 연착률로 15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최근 발표한 2015년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지난해 8.4%의 연착률을 보이면서 2000년 9% 이후 15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의 연착률은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차가 예정 시간보다 6분 이상 늦게 최종 목적지에 들어오면 연착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15분 이상 지연된 열차도 17%나 늘었고 평균 연착 시간은 12.9분으로 전년도의 12.2분보다 늘었습니다. 토드 케민스키 뉴욕주 하원 의원은 15년을 뒷걸음질 친 것과 마찬가지라며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수도 없이 많이 접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측은 잦은 탈선과 충돌 사고, 이스트리버 터널 공사 등을 연착률 급등의 주요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측은 론콘코마에서 파밍델과 플로럴파크와 힉스빌 구간의 선로를 증설하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2022년까지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로 연결하는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정시 운행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좁은 비행기 좌석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있으시죠? 한 원로 상원 의원이 비행기 좌석 사이즈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주장했습니다. 최소한의 공간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릎을 펴는 것조차 쉽지 않은 비행기 이코노미 좌석. 20년 전 35인치였던 좌석 간격은 현재 평균 31인치로 줄었습니다. 일부 저가 항공의 경우 30인치도 안 될 만큼 좁아졌습니다. 앞뒤 간격뿐만이 아닙니다. 양옆 공간도 2인치나 줄었습니다. Nothing bothers people more than the fact that there is almost no legroom. The average passenger feels like they're being treated as a sardine, squeezed and squeezed and squeezed. 현재 연방항공청이 지정한 법 조항에는 기내 비상 출구 앞 공간 확보 관련 규정은 있지만 좌석과 관련된 조항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이를 해결코자 척 슈머 의원과 스티브 코헨 의원이 기내 좌석을 넓히는 새 가이드라인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3월 말까지 통과돼야만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As you pay more and more for tickets, at least you ought to get a place to sit where you're not treated like a sardine. 한편 국내 고객 중 30% 이상이 비행기 이용 시 다리 뻗을 공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기내식과 넓은 좌석은 그 뒤를 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댄스 파티라고 하면 퇴근 후 술과 함께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요즘엔 아침 일찍부터 신선한 공기와 주스로 댄스 파티를 벌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의 클럽은 어떤 모습일까요?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의 한 공원. 이른 아침에 하품을 하며 시민들이 몰려드는데 아침 채소라도 하나 싶지만 복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배트맨으로 분장한 여성도 있고 스파이더맨 모자를 쓴 남자도 있습니다. 다양한 가면에 개성 있는 운동복 차림의 시민들은 요가로 몸을 풀더니 음악이 나오자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It's a sober dance party with a mixture of yoga,
dance, a little bit of wildness, a little bit of imagination, a whole bunch of crazy. 이들은 대부분 출근 전 잠깐 짬을 내 춤을 추러 나온 직장인들. 드넓은 풀밭에서 신선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마음껏 춤을 추고 나면 일에도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한 클럽. 내부만 보면 한밤중에 댄스 파티 같지만 지금은 평일 오전 7시. 그래서 술 대신 주스나 커피만 판매하고 파티는 출근을 위해 오전 9시면 끝납니다. People are focused on being healthy. They want to have a good time as well. And right now there aren't many options for those types of people to really have fun, let loose, and express themselves. 영국 런던의 아침 파티에선 보다 다채로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선 개성 있는 옷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리듬을 타고 다른 한쪽에선 마사지를 받고 요가를 하는 정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The vibe is wonderful. Everyone's so lovely and it's just a great energizer. It's better than the gym. 이런 아침 파티의 특징은 일반 클럽들과 달리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것. 아침형 인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I've done this twice. I just like the dance, usually mostly by myself or ecstatic dance sometimes. I just love it. 뉴욕에서 처음 시작된 아침 댄스 파티는 전 세계 약 15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춤을 추며 건강도 챙기고 활력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아침 파티가 열리는 도시는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초과한 연분이 들어간 메뉴에는 소금통 모양의 경고 그림을 표시하도록 한 뉴욕시의 행정 조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국 레스토랑협회는 식당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선거로 뽑힌 시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했다며 뉴욕시 위생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뉴욕주 대법원은 뉴욕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29일 뉴욕시가 이 조치를 중단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를 둘러싼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롱아일랜드 등 뉴욕주 내 20개 학군에서 불체 신분 학생들에 대한 입학차별 또는 거부 행위가 없어지고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학생들의 입학이 보장됩니다. 그동안 16세 이상의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해온 롱아일랜드 웨스트버리 학군도 더 이상 이와 같은 입학 요건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청장은 앞으로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한인 스파 스파캐슬이 어제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19일 스파캐슬에서 6세 여아가 목욕탕 속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끼면서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자칫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CPR 자격증을 가진 3명의 직원들이 있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시 보건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재개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반 우표 요금이 현행 49센트에서 오늘 4월 10일부터 47센트로 인하됩니다. 우표 가격이 내려간 것은 무려 97년 만입니다. 엽서 요금도 기존의 35센트에서 34센트로 내려가고 국제우편 요금은 1달러 20센트에서 1달러 15센트로 내려갑니다. 연방우정국이 일반 우표 요금을 내린 것은 지난 1919년 7월 3센트에서 2센트로 내린 이후 처음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아침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 점차 개지만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24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약간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